반갑습니다.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속도는 1.25배를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주가 차트 몇 개 띄워놓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런 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어쩌면 2026년 한 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당장 다음 달인 2월 1일부터 10%의 징벌적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까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트럼프가 또 협상 기술을 쓰는구나, 미국 우선주의가 도를 넘었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이 뉴스 한 줄에 전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언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의 목을 조르면서까지 요구하는 대가, 그가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21세기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돈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상식이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그린란드를 단순한 얼음 땅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곳을 미국의 생존 그리고 다가올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치트키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황당해 보이는 그린란드 최후 통첩이 어떻게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운명을 가르게 될지 소름 끼치게 명확한 논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관세가 오르니 조심하세요 라는 뻔한 조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차익거래 현장에서 어떤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결탁해 폭등할지, 반대로 어떤 기업이 유럽의 보복 관세와 규제에 얻어맞아 추락할지, 그 살벌한 머니게임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2026년 2월 1일 관세 장벽이 세워지기 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인사이드 헌터의 그린란드 최후 통첩 정밀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거대한 도박판의 실체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이 최후 통첩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인 시한폭탄입니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타임라인은 명확합니다. 1단계 2026년 2월 1일부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10% 관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그리고 2단계 6월 1일까지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는 25%로 폭등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이 4개월 동안 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째깍거리는 시계의 구간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폭락할 것이고 달러는 초강세를 보일 겁니다.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매일매일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입니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굳이 유럽 동맹국들의 등을 돌리면서까지 그린란드를 고집하는 데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골든돔입니다. 여러분,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의 기존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극 궤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요격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길목이 바로 그린란드의 피투픽 우주기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을 중심으로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국방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같은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운영할 초고성능 AI와 통신 위성을 제공할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먹거리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아이폰, 타고 다니는 전기차,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칩, 이 모든 첨단 제품의 심장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듐, 터뷴 같은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히토류의 공급망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을 하루아침에 질식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린란드에는 중국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 광산 크바네펠트와 탐브리지가 있습니다. 특히 탐브리지 광산은 테슬라 모터와 첨단 미사일의 필수적인 중히토류가 전체 매장량의 27%나 되는 노다지 땅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의 오첩번째 주처럼 만들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원천 봉쇄하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원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 논리를 넘어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위협은 절대 빈말이 아니며 타협 없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 즉 콜레터럴 데미지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쓰러질 곳은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미 높은 에너지 비용과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이미 작년에 14%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25%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폭스바겐이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그니피센트 7, 즉 빅테크 투자자로서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유럽 경제가 침체되면 유럽 사람들의 지갑이 다칩니다. 아이폰을 덜 바꾸고 아마존에서 쇼핑을 줄이고 테슬라 대신 싼 전기차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애플, 메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25%에서 30%를 유럽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기침을 하면 이들 기업은 톡감을 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유럽의 보복입니다. 유럽연합은 상품으로 미국과 싸우면 필패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장법을 무기화해서 애플의 앱스토어를 강제로 개방시키고 구글과 메타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과징금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상반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전장의 지도입니다. 미국은 안보와 자원을 위해 동맹을 인질로 잡았고 유럽은 생존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돈주머니를 털려고 합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빅테크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계좌를 녹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은 하나의 팀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이득을 볼수해주와 고래 싸움의 등 터질 피해주로 철저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안전할까요? 테슬라는 그린란드 광산의 수혜를 입을까요? 아니면 유럽 판매 급감으로 무너질까요? 애플은 유럽의 규제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각 기업별로 닥쳐올 시나리오를 아주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 당장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더 담아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혼란의 소용돌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테슬라에게 이번 그린란드 사태는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이미 보조금 축소와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인해 2024년 16.8%에서 2025년 7.7%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세 전쟁으로 유럽 경기가 얼어붙으면 고가 라인인 모델 Y와 모델 3의 판매량은 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 역시 독일의 노사 불안과 물류, 차질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럽 매출 쇼크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더 멀리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돌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 빠르게 광산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정말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의 탐브리지 광산 통제권을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을 중국 눈치 안 보고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중국의 수출 통제에 떨고 있을 때 테슬라 혼자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가 공유하는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판매 부진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공급망 패권을 주겠다는 전략적 베팅인 셈입니다. 다음은 AI 시대 황제 엔비디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이번 사태의 가장 확실한 승자 그룹에 속합니다.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은 항상 공급망, 특히 칩 패키징에 들어가는 히토류와 소재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는 엔비디아의 이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국가 차원의 선물입니다. 나토의 보호 아래 있는 광산에서 자원을 조달한다면 엔비디아의 생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긴장은 엔비디아에게 또 다른 호재입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각국 정부는 소버린 AI 즉 자주적 AI 인프라 구축에 혈안이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 서버에 내 나라의 안보 데이터를 맡길 수 없으니까요. 이는 곧 H100, 블랙을 같은 고성능 AI 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량 구매로 이어집니다. 유럽이 미국에게 화가 나더라도 당장 엔비디아의 칩 없이는 AI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칩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싸움에서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기업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번 무역 전쟁의 부수적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 매출의 약 26%가 유럽에서 나옵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죠. 그런데 유럽연합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애플을 희생양 삼을 명분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디지털 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때리고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려 들 것입니다.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 감성으로 소비하던 아이폰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에게 2026년 상반기는 규제와 반감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이 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과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이미 오피스 365와 애저 클라우드에 깊숙이 락인되어 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소와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아마존은 다릅니다. 유럽 각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강화하면 마진율이 박한 아마존의 리테일 사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계좌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시중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산주를 사라, 히토류 관련주인 MP 머티리얼즈를 사라, 금을 모아라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설픈 테마주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태우지 마십시오. 전쟁 테마나 자원주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슈가 소멸되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위험한 도박판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린란드 해지 전략의 핵심은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합니다. 복잡한 잡주들을 다 쳐내고 오직 현금과 핵심 빅테크로만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현금 요새와 왕의 귀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이라는 스나이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녹는다고 불안해하시죠. 하지만 2026년 상반기 트럼프와 유럽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 시기만큼은 현금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제가 앞서 MP 머티리얼즈 같은 자원주를 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위기 때 반짝 오를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 같이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현금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럽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고 언론에서 무역 전쟁 시작됐다, 기술주 끝났다며 공포감을 조성할 때까지입니다. 그때 애플이나 테슬라, 아마존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 억울하게 주가가 빠질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주식을 헐값에 주워 담는 것, 이것이 잡주로 찔끔 수익 내는 것보다 수십 배 더 큰 수익을, 그것도 훨씬 안전하게 가져다 줍니다. 현금은 노는 돈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기회를 잡기 위해 장전된 총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흔들리지 않는 왕자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유럽의 규제, 칼날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뚫지 못하는 절대적인 해자를 가진 기업이어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이번 사태의 승자가 될 두 기업을 꼽자면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봅시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과 유럽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려는 움직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버린 AI, 즉 자주국방 AI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가 나빠질수록 유럽 각국은 미국의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차체적인 AI,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유럽 정치인들이 미국을 욕하면서도 뒤로는 국가 예산을 털어 엔비디아의 H100 블랙을 칩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지정학적 갈등의 무풍지대이자 양쪽 모두에게 무기를 파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조정이 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야 할 1순위 종목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유럽이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드리기 가장 어려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미 유럽의 모든 관공서, 기업, 병원이 윈도우와 오피스 365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에 락인되어 있습니다. 구글 검색은 안 쓰면 그만이고 아이폰은 안 사면 그만이지만 엑셀과 클라우드는 멈추는 순간 유럽 경제가 마비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무역 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방공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포를 매수하라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현금으로 노려야 할 타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번 사태로 가장 억울하게 두들겨 맞을 아마존과 메타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유럽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커머스 대장주인 아마존은 1차적인 매도 타깃이 될 겁니다. 주가가 출렁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마존의 본질은 이제 쇼핑몰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심장은 클라우드와 광고 사업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물건을 좀 덜 산다고 해서 아마존의 거대한 AI 클라우드 성장세가 꺾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유럽 소비 위축이라는 뉴스만 보고 아마존을 던질 때가 우리에게는 2026년 최고의 박앤셀 기간이 됩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디지털 규제 이슈로 주가가 눌릴 때를 노려야 합니다. 메타는 오픈소스 AI 전략을 통해 전 세계 AI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엄청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외부 이슈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우리는 방산주나 자원주 같은 격가지에 한눈 팔지 말고 아마존과 메타가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현금이라는 스나이퍼로 정확하게 저점을 저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2026년 상반기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렇습니다. 전체 자산의 50%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지정학적 무풍지대 빅테크에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과감하게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MP 머티리얼즈 같은 테마주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2월 1일 관세가 발효되고 시장이 출렁일 때 그 공포의 정점에서 현금을 풀어 아마존과 메타를 쓸어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주에 휘둘리지 않고 대장주로만 계좌를 불리는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린란드 해지 전략의 핵심은 결국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뉴스가 공포를 조장할 때 초보 투자자들은 뭔가 특별한 테마주를 찾아 헤매고 방산주를 기웃거리며 계좌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그럴수록 심플해집니다. 위기는 곧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라는 투자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2026년은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에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변동성의 멀미를 느끼고 시장을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섣불리 테마주를 쫓다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우리는 준비된 현금으로 그들이 던진 보석을 줍게 될 것입니다. 투자는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할수록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리고 AI 혁명이 멈추지 않는 한, 매그니피센트 7은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그 우상향 곡선에 잠시 생기는 웅덩이일 뿐입니다. 그 웅덩이를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웅덩이를 이용해 물량을 늘리는 현명한 사냥꾼이 되십시오. 저 인사이드 헌터는 앞으로도 복잡한 시황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명쾌하고 본질적인 전략만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싸움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사이드 헌터의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인사이드 헌터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